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질학회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봉합술이죠.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뒷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상태를 보시도록 할게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달 반 정도. 네, 안 할 때보다 더 아프고, 아예 안 올라가요, 팔이. 팔이 안 올라가요? 네. 한번 올려보세요. 왼쪽 했어요, 왼쪽. 왼쪽 앞으로 올려보자. 앞으로. 이만큼. 네. 옆으로 한번 올려보시고. 무슨 정도. 그쪽 병원에서는 뭘 하세요? 그쪽에서 뭐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예. 시간이 경과에 낫는다 하는데, 예. 계속 저수치료 받고 있는데도 낫질 않아서 사실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선생님께서. 댁이 어디시죠?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달 반 전에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집도의께서는 수술은 참 잘 됐다.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더 안 좋아졌다라는 말하고 수술 집도의가 말씀하시는 수술은 잘 됐다라는 말, 이 두 가지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요. 각자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환자분은 어떠냐면 일단 내가 아파요.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파열이 좀 심하다.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술 전에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기대치를 거기에 맞춰 놓으셨을 거고요. 수술 집도의 선생님께서는 이게 이제 파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파열된 부분이 얼마나 잘 꼬매져 있는가, 그 구조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수술 전보다 더 나쁘고 더 안 좋고 더 안 움직이지고 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수술한 거를 후회하고 또 수술 집도의 선생님을 막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꼬맨 부분이 재파열되지 않고 단단히 잘 꼬매져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에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오해들이 좀 끼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환자분이신데 수술하고 나서 도수 치료를 좀 했어요. 도수 치료를 했는데 도수 치료를 하는 선생님,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거 운동해서 관절을 풀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억지로 이렇게 관절 운동도 좀 시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물론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거를 느끼신 게 또 이 환자분이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계속 오해를 쌓고 하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수술하신 분이시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수술을 할 당시에는 나 이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멀쩡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수술 후에 좀 많이 아팠을 것이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절이 오히려 더 뻑뻑해져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집도의에게 물어보았는데 집도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술은 참 잘 됐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지 좋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수술 후에 상처 부위가 아물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관절을 풀어주는 치료,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낮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일상 업무로 복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은 반드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와 그 다음에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둘러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일상 업무로 복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높아지죠. 딱 한 가지가 지금 빈 거예요.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마냥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거고, 또 병원 입장에서도 수술하고 나면 온당 그 정도는 고생해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이분이 아파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파서 오셨는데, 이분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치료 첫날입니다. 치료 첫날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승사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왔을 때 얘가 네. 한 이 정도 됐었나? 네네. 그죠? 네.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하나, 둘, 쭉 올려. 몸뒤로 제끼지 말고. 자, 옆으로 올리는 거는 제가 잡아줄 거예요. 밑에서 검사할 때 하나, 둘, 요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한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조금 더. 되셨어요. 자, 이분은 처음 치료 받으셨는데요. 치료 처음 받고 한 달 반, 수술 후 한 달 반 만에 통증도 좀 가라앉고 관절도 좀 부드러워지는 거를 경험을 하셨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영역입니다. 환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수술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을 안 하면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저도 왕왕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수술은 100% 진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삶의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몇 달 동안 악으로 깡으로 그냥 아파 죽겠는데 버티시겠어요? 이 환자분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 통증과 관절이 굳으면 또 아파지거든요. 관절의 굳음을 방지하고 관절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수술 후에 반드시 빨리 처치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